잠시 동안 모든 반려동물 보호자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을 상상해 보세요. 실수로 열린 문, 닫지 않은 창문, 또는 밖에서 들린 큰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묘가 사라집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전단지를 붙이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녀도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만약 잃어버린 털복숭이 친구를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집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에게 이식하는 칩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여주는 GPS 추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고양이 칩 이식, 즉 마이크로칩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아주 작은 장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흔하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들을 해소하며 왜 이 간단한 절차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현 시대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인지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작은 칩 하나가 여러분의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이미 칩을 이식하셨나요? 주저하게 된 이유나 혹은 결정하게 된 계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이크로칩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동물을 식별하려는 아이디어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고대부터 농부들은 뜨거운 인두로 가축에게 낙인을 찍어 소유권을 표시했습니다. 이후 귀나 허벅지 안쪽에 문신을 하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인도적인 방법이었지만 단점도 많았습니다. 문신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위조가 가능했으며 정보를 읽을 때 동물을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인식표가 달린 목걸이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 단계 발전한 형태였지만 목걸이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고 인식표는 나뭇가지 등에 걸려 활동적인 고양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혁명은 무선 전자기술의 발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1989년 동물용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 즉 RFID가 특허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기술이 현대 칩 이식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천재적이었습니다. 배터리가 필요 없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수동 트랜스폰더를 만들어 동물의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잃어버리거나 위조할 수 없는 고유하고 평생 지속되는 디지털 코드를 각 반려동물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종된 동물을 식별하고 찾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일까요? 일반 쌀알 하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쌀알이 그것보다 조금 더 작아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물용 마이크로칩은 대략 이 정도 크기입니다. 길이는 약 12mm, 그리고 지름은 겨우 2mm 정도에 불과하죠. 이것은 특수한 생체 적합 유리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캡슐입니다. 이 소재는 완전히 비활성 상태, 즉 무반응성입니다. 다시 말해 체내 조직과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거부 반응이나 알레르기,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신체는 이 캡슐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얇은 결합 조직층이 이 캡슐을 감싸게 됩니다. 이로써 칩은 한 곳에 안전하게 고정됩니다. 이 유리 캡슐 내부에는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유한 디지털 코드가 기록된 초소형 실리콘 칩과 안테나 역할을 하는 작은 구리 코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할 점은 이 장치에는 배터리나 전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수동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피부 밑에 있어도 아무것도 방출하거나 스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칩은 전용 판독 장치인 스캐너를 가까이 가져갈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크로칩은 완전히 안전하며 반려동물의 평생 동안 교체나 별도의 관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칩의 아주 작은 크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마이크로칩을 쌀알과 일반 바늘 옆에 둔 접사 영상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RFID, 즉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이미 접했을 겁니다. 아파트 출입카드, 교통카드 혹은 사무실 출입증 등에 사용되죠. 작동 원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정교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칩은 수동적인 장치라 자체적인 전원이 없습니다. 이 칩은 스캐너가 인식 범위 안에 들어올 때만 활성화됩니다. 모든 동물병원과 보호소에 비치된 스캐너는 저주파 라디오 신호를 방출합니다. 마이크로칩 내부의 구리코일 안테나가 이 신호를 감지하고 그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아주 작은 전기 신호만으로도 실리콘 칩을 깨워서 고유 번호를 스캐너로 다시 전송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데이터 교환 과정은 단 몇 초 만에 완료됩니다. 스캐너 화면에는 15자리 숫자가 표시되는데 바로 이 번호가 해당 동물에 대한 모든 정보의 열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칩 자체에는 소유자 정보나 고양이 이름, 의료 기록 같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칩은 오직 이 하나뿐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디지털 코드만을 저장합니다. 이는 마치 여권 번호나 자동차의 VIN 번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와 연결된 모든 정보는 칩이 아닌 특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캐너가 전파를 방출하면 칩이 신호를 받고 깨어나서 숫자가 담긴 응답 신호를 스캐너 화면으로 다시 보내는 과정인 거죠. 스캐너 화면에 뜨는 15자리 숫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숫자는 단순한 임의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ISO 11784와 11778 브라운치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이 표준 덕분에 전 세계 그 어떤 동물도 동일한 칩 코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식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이 코드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그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세 자리는 칩이 등록된 국가 코드 또는 제조사 코드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643이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 이후의 숫자들이 바로 제조사가 부여하는 동물 고유의 식별 번호를 구성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표준화 시스템은 몇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혼동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여러분의 반려묘에게 부여된 번호는 오직 그 고양이만의 번호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독일에서 생산된 스캐너로도 러시아나 미국에서 심은 칩을 문제없이 인식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특히 국제 여행 시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을 넘을 때 검역소 직원은 표준 스캐너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을 쉽게 식별하고 칩 번호와 동물 건강 증명서 또는 수의학 여권에 기재된 번호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15자리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반려동물의 평생 디지털 여권인 셈입니다. 이 코드는 위조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각화 연출을 위해 이 15자리 번호는 국가 제조사 코드와 고유 동물번호 블록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그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은 혹시라도 자기 반려동물 피부 밑에 무언가를 심는다는 생각 자체에 겁을 먹으시죠. 하지만 사실 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수의학적으로 가장 빠르고 간단한 처치 중 하나입니다. 전체 과정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고 고양이도 일반적인 예방접종 주사를 맞는 것과 비슷하게 느낍니다. 그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수의사는 멸균된 포장에서 특수 일회용 칩 주사기 어플리케이터를 꺼냅니다. 마이크로칩은 이미 이 주사기의 바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후 수의사는 스캐너를 이용해 칩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칩이 정상이고 잘 인식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주사할 부위를 소독약으로 깨끗하게 닦습니다. 국제 표준에 따르면 고양이의 경우 칩은 피하, 즉 목덜미, 어깨뼈 사이 부위에 삽입됩니다. 이 부위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피부는 비교적 잘 움직이고 신경 말단이 적기 때문에 주사가 거의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수의사는 피부를 살짝 집어 올린 후 빠르고 신속한 동작으로 주사 바늘을 넣고 주사기 피스톤을 눌러 칩을 삽입합니다. 그러면 칩 이식이 끝납니다. 칩 주사기의 바늘은 일반 예방접종 바늘보다 약간 두껍지만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특별히 날카롭게 가공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미미하거나 일반적인 백신 접종 때처럼 살짝 짜증내는 정도의 반응만 보입니다. 삽입 직후 수의사는 다시 한번 목덜미 위를 스캐너로 확인하여 칩이 제대로 설치되었고 인식이 잘 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마취도 특별한 사전 준비나 사후 관리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전혀 무섭지 않은지 보여주기 위해 수의 마네킹이나 아주 온순한 동물을 통해 전체 과정을 시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각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의 최대 고민은 바로 우리 냥이가 아프지는 않을까일 것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칩 시술에 관한 가장 흔한 걱정이자 어쩌면 가장 큰 오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주사든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칩 삽입으로 인한 불편함은 실제로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했듯이 고양이가 느끼는 감각은 일반적인 백신 접종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늘이 일반 주사보다 아주 조금 두꺼울 수는 있지만 바늘 끝이 워낙 날카롭고 시술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극히 미미합니다. 고양이들은 종종 특정 약물을 놓을 때 사용하는 허벅지 주사보다 칩을 삽입하는 목덜미 부위 주사를 훨씬 더 얌전히 맞는 편입니다. 시술 자체는 말 그대로 1, 2초면 끝납니다. 바늘이 삽입되는 그 순간이 유일한 불편함이며 그 직후 고양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워낙 작고 가벼워서 시술 직후뿐만 아니라 그 후 평생 동안 피부 밑에 칩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물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고양이의 목덜미 부위 피부는 비교적 두껍고 민감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싸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진화적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부위에 주사를 놓는 것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물론 개체 차이는 있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고양이는 잠시 낑 소리를 내거나 몸부림칠 수 있지만 이 반응은 주사가 들어가는 시간만큼만 짧게 지속됩니다. 그 후에는 금방 진정됩니다. 시술 후 절뚝거림, 통증 혹은 장기적인 불편함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는 일반 예방접종 시 고양이의 반응, 다른 한쪽에는 칩 시술 시 반응을 보여드립니다. 두 반응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통증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전성은 어떨까요? 이 이물질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요? 이는 두 번째로 많이 제기되는 질문이며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뒷받침되는 명확한 답변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극도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칩 이동, 칩 마이그레이션입니다. 기술 도입 초기인 1990년대에는 실제로 칩이 주입 위치에서 벗어나는 드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칩은 캡슐 주위에 결합 조직의 성장을 촉진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주입 후 불과 몇 주 만에 칩은 피하 조직에 뿌리 내려 한 곳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오늘날 칩 이동의 위험은 사실상 야단계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이나 거부 반응입니다. 캡슐을 만드는 생체 적합성 유리는 완전히 불활성입니다. 즉, 동물의 면역 체계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하여 공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거부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 사례는 매우 희귀하며 발생률은 0.01% 미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시무시한 미신은 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신은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퍼지고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영국 소동물 수의사협회 BSRVA는 1996년부터 칩 이식 부작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백만 개의 칩이 이식되었습니다. 수백만 마리의 칩이 이식된 동물 중 삽입 부위에 종양이 발생한 경우는 단 몇 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칩과 종양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칩 이식 후 주사 부위에 종양이 발생할 위험은 백신 접종 후 6종 포스트-박시날 사르코마이 발생할 위험보다 높지 않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더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칩 이식의 이점은 어떠한 가상의 위험보다도 훨씬 뛰어넘습니다. 수백만 건의 칩 이식 사례와 극히 드문 합병증 사례의 비율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이 안전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시스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캐너입니다. 스캐너가 없으면 칩은 피부 밑에 숨겨진 그저 쓸모없는 유리 알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캐너는 이미 알고 있듯이 칩을 활성화하고 고유 번호를 읽어드리는 휴대용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스캐너는 어떤 모습일까요? 외형은 작은 휴대용 단말기나 TV 리모컨처럼 생겼습니다. 끝부분에 고리 형태의 안테나가 달려있고 읽어드린 코드를 보여주는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스캐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휴대용 소형 모델도 있고 예를 들어 반려동물용 출입문에 내장할 수 있는 대형 고정형 모델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동 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발견된 동물을 데려온 수의사나 보호소 직원은 제일 먼저 스캐너를 동물의 몸에 대고 훑습니다. 표준 스캔 위치는 목덜미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칩이 이동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몸 전체 표면을 완전히 스캔합니다. 스캐너가 칩에 충분히 가까워지면 보통 10침에서 15침 이내 거리, 곧바로 신호음이 울리면서 화면에 15자리 고유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캐너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동물병원에 필수적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유기동물 보호소와 동물 구조팀에도 당연히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는 심지어 경찰서나 소방서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기관에 들어온 모든 유기동물은 지체 없이 칩 유무를 확인받게 됩니다. 이처럼 칩 정보를 최대한 빨리 읽어낼 수 있도록 전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의사가 고양이를 스캔하는 모습이나 보호소 직원이 새로운 동물을 확인하는 모습 등
여러 스캐너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스캐너가 소중한 15자리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번호 자체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이죠.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소유주 정보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전자 파일 시스템입니다. 고유한 칩번호마다 소유주의 연락처 정보, 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기록된 항목이 일치하는 곳이죠. 등록 과정은 칩 이식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의사가 칩을 삽입한 후에는 바코드와 칩번호가 인쇄된 특수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티커는 동물 건강 수첩 또는 수의사 여권에 부착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번호를 국내 또는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물병원에서 이 작업을 대행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는 애니멀 아이디, 애니멀 아이디나 애니멀 페이스, 애니멀 페이스 같은 몇몇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며 다른 국가들은 자체적인 국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를 입력했는지 그리고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칩 이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찾아서 스캔했는데도 칩번호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검색되지 않는다면 소유주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이름과 사진이 없는 여권을 찾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칩 이식은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칩을 물리적으로 삽입하는 것, 둘째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등록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어떤 항목들을 작성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스크린캐스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주인이 잘 돌봐서 깨끗해 보이지만 어딘가 당황한 표정으로 애교를 부리거나 먹을 것을 구하는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규칙은 바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양이 상태가 좋다고 해서 단순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중일 거라고 넘겨짚지 마세요. 어쩌면 방금 길을 잃어버렸고 지금 매우 겁에 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안전 확보. 만약 고양이가 사람을 피하지 않고 접촉을 시도한다면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거나 근처에 있다면 이동장 캐널에 넣어주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개들이 있는 곳을 피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직접 찾지 마세요. 주인을 찾습니다. 같은 전단지를 붙이는 것은 좋은 시도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최우선 목표는 고양이에게 마이크로칩 내장 칩 1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방문. 발견한 동물을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유기동물 보호소로 데려가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고양이의 칩 스캔을 요청하세요. 이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단계, 데이터베이스 확인 및 연락. 만약 칩이 발견되면 병원 또는 보호소 직원이 그 번호를 동물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칩이 등록되어 있다면 시스템에서 곧바로 주인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보통 수의사들이 직접 주인에게 연락하여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잃어버린 동물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고양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주인이 스스로 당신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제와 마이크로칩은 강력한 도구이며 우리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이나 순서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발견, 동물병원 이동, 칩 스캔, 데이터베이스 검색, 주인에게 연락. 이제 정반대이면서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 바로 고양이가 실종되었을 때를 다뤄보겠습니다. 패닉,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 이런 감정들이 첫 반응으로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을 되찾고 체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칩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가 최신 상태인지 즉시 확인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의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이사하거나 번호를 바꿨는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보호자님과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칩의 모든 이점을 무효화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실종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이 경우 누군가 여러분의 반려동물 칩 번호를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면 즉시 실종 상태와 보호자님의 긴급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거주 지역의 모든 동물병원과 보호소에 전화하세요. 고양이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특징을 설명한 후 반드시 마이크로칩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이 정보를 장부에 기록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누군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그곳으로 데려온다면 병원이나 보호소는 즉시 누구의 고양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이와 동시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지역 소셜 미디어 그룹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검색 방법도 활용하세요. 단, 전단지에는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다른 동물을 여러분의 고양이라고 속이려는 사기꾼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여러분의 가장 큰 희망이지만 이는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행동과 결합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단계를 담은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소중한 반려묘를 꼭 동반하고 싶다면 마이크로칩 삽입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구 조건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칩이 없으면 고양이를 데리고 유럽연합 EU, 영국, 미국, UAE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출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마이크로칩은 국경 통과 시 동물을 식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관 및 검역 당국이 서류에 기재된 동물이 실제로 운송 중인 그 동물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것은 전염병, 특히 광견병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출국을 위해서는 고양이에게 국제표준 수의사 여권 International Veterinary Passport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여권에 칩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 마이크로칩 삽입은 반드시 광견병 백신 접종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칩을 심으면 해당 예방접종 기록은 출국 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동물을 먼저 식별한 후
그 특정 번호에 맞춰 모든 의료 기록을 연동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경에서 검역관은 특수 스캐너로 고양이의 칩 번호를 읽어낸 후 수의사 여권 및 검역 증명서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번호가 일치하고 모든 예방접종이 기한 내에 완료되었다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칩이 없거나 번호가 서류와 다를 경우 국경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의 여행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이크로칩 삽입을 미리 완료해 두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의 고양이를 위한 세계로 가는 티켓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표준 수의사 여권에 칩 스티커 부착 페이지와 백신 접종 기록이 클로즈업된 이미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실종 동물 찾기나 해외여행 외에도 마이크로칩에는 덜 알려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양이 한 마리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혼 시 전 배우자와의 다툼 혹은 외출하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로 착각해 입양해버린 이웃과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품종묘 절도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소유권 분쟁에서 단순한 말이나 주장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펫샵 영수증이나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 역시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칩은 철옹성과 같은 확실한 농어입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칩을 삽입했고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당신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떤 법정에서든 혹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든 이 동물은 당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법 집행관이나 판사는 고양이에게 삽입된 칩을 스캔하는 절차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칩 번호가 당신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와 일치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분쟁은 즉시 해결됩니다. 이는 특히 도난의 대상이 되기 쉬운 값비싼 품종묘를 소유한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동물을 가로채거나 되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처음 방문하는 순간 그들의 거짓말이 바로 발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칩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고양이를 단순한 재산에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유 일련 번호를 가진 자산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는 소유자로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이 순간을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고양이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제복을 입은 세 번째 인물, 판사 또는 경찰관이 등장하여 고양이를 스캔합니다. 그리고 분쟁 당사자 중 한 명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바로 합법적인 소유자임을 선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마이크로칩과 GPS 트래커를 혼동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사용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장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식별을 위한 수동적인 태그입니다. 신호를 방출하지 않고 전원 공급 장치도 없으며 고양이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스캐너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활성화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역할은 이미 고양이를 찾았을 때 이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인가에 답하는 것입니다. GPS 트래커는 추적을 위한 능동형 장치입니다. 목줄에 부착하는 작은 상자 형태로 내부에 좌표를 파악하는 GPS 모듈과 이 좌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SIM 카드를 갖춘 GSM 모듈이 있습니다. 휴대폰처럼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며 통신 서비스에 대한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이것의 역할은 우리 고양이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 두 장치 모두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일단 신뢰할 수 있고 영구적이며 관리가 필요 없고 잃어버릴 염려가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고양이를 찾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GPS 트래커는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하고 목줄과 함께 분실될 수 있으며 고양이가 어딘가에 걸릴 위험이 있고 대부분의 고양이에게는 다소 크고 투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의 안전을 위해서는 두 장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마이크로칩은 영구적인 신분증처럼 사용하고 만약 고양이가 외출을 한다면 GPS 트래커는 외출 시 동선을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작동 원리, 전원, 크기, 목적, 장점, 단점을 기준으로 마이크로칩과 GPS 트래커를 비교한 표를 보여드리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될 것입니다. 가격 문제는 늘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죠. 그렇다면 고양이 마이크로칩 시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는 수혜 진료 중에서도 가장 부담 없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칩 시술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마이크로칩 자체의 가격과 수의사의 시술 비용입니다. 멸균된 어플리케이터에 들어있는 칩 자체의 가격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작업입니다. 시술에 드는 시간, 멸균 재료 사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등록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지역이나 클리닉 수준에 따라 1,000루블에서 2,500루블 사이입니다. 이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많은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칩 시술 할인 패키지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하니 이때 시술하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베이스 등록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병원에서는 단순히 칩만 이식하고 스티커만 건네준 채 보호자에게 등록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려동물의 정보를 국가 및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해주고 등록 인증서까지 발급해주는 클리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일회성 비용을 만약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드는 잠재적 비용과 비교해 봅시다. 수백 장의 전단지를 인쇄하고 SNS에 유료 광고를 내고 발견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자의 신경, 시간,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비용에 비하면 칩 시술에 드는 단 한 번의 비용은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매우 미미한 투자일 뿐입니다. 한쪽 저울에 칩 시술 비용이라 적힌 동전 몇 개가 쌓여 있고 다른 쪽 저울에는 포스터, 물음표, 시계, 스트레스 해소제 더미와 함께 반려동물 실종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 인포그래픽은 이 점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고양이 칩 이식 너무 이른 건 아닐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은 보호자님들이 자주 하시는 고민입니다. 수의사들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고양이 마이크로칩 삽입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엄격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술을 최대한 편안하고 시기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칩 이식을 위한 이상적인 시기는 새끼 고양이가 첫 예방 접종을 맞는 생후 2~3개월입니다. 정기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시술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어차피 동물병원 방문과 주사로 인해 새끼 고양이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칩을 삽입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아기 고양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집 밖으로 탈출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기에 개체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 시술은 고양이가 마취 상태에 있는 중성화 수술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시술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성묘이거나 심지어 노령묘인데 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칩 이식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성묘에게 칩을 삽입하는 과정은 새끼 고양이와 전혀 다르지 않으며 안전성도 동일합니다. 만약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입양했다면 이미 칩이 삽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보호소 직원에게 보호자님 앞에서 칩을 스캔해 달라고 요청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 본인 명의로 재등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성묘는 절대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시술을 미루지 마세요.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새끼 고양이부터 노령묘까지 고양이의 일생을 나타내는 타임라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는 칩 이식의 이상적인 시기, 즉 첫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시기를 표시하고 전체 기간에 걸쳐 그 외 모든 시기라는 문구를 넣어 강조할 수 있습니다. 펫 마이크로칩에 관한 인터넷 괴담 중에는 정말 황당한 내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호자들은 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되거나 자성이 사라지거나 아예 작동을 멈출까봐 진심으로 걱정하죠. 하지만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마이크로칩에는 배터리가 아예 없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데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방전될 일 자체가 없는 거죠. 고유식별 번호는 공장에서 제조될 때 실리콘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지워지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자성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칩은 오래된 오디오 카세트나 신용카드처럼 자기 기록 방식이 아니라 무선 주파수 유도 원리로 작동합니다. 강력한 자석, 엑스레이, 공황금속 탐지기,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칩을 손상시키거나 정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칩을 감싸는 유리 캡슐과 단순한 내부 구조 덕분에 외부 충격에 매우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수명은 반려동물의 수명보다 훨씬 길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조사들은 보통 25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이 기술이 사용된 전체 기간 동안 칩이 단순히 노화로 인해 작동을 멈춘 사례는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칩이 인식이 안 될 수 있는 유일한 가상의 시나리오는 예를 들어 주사 부위인 목덜미에 아주 심각한 외상을 입어 칩 자체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경우뿐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한 번 심은 칩은 반려동물이 평생 사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식별 장치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을 거대한 자석, 번개, 레이저 공격에도 끄떡없는 칩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음모론 중 하나인 칩을 이용해 국가정보기관이 나와 우리 고양이를 감시한다는 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기술 작동 원리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게 왜 불가능한지 다시 한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로칩은 GPS 추적기가 아닙니다. 칩은 스스로는 어떤 신호도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있을 뿐입니다. 칩에서 정보를 읽어내려면 스캐너를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 가져가야만 합니다. 단지 몇 센티미터라니요. 위성이나 휴대폰 기지국 혹은 지붕에 안테나를 잔뜩 단벤 차량도 여러분의 고양이가 그들의 차 보닛 위에 앉아있다 해도 칩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스캐너의 작동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칩이 전송하는 정보는 오직 번호뿐입니다. 15자리 숫자 말이죠. 이름, 주소 혹은 인터넷 검색 기록 같은 건 전혀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번호는 부엘팔라시라는 식으로 말할 뿐입니다. 이 번호가 의미를 가지려면 폐쇄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데이터베이스 접근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소유자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동물을 훔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칩은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도 않고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칩은 완전히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마이크로칩을 통한 감시를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우유팩의 바코드를 통해 감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인포그래픽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칩이 삽입된 고양이 이미지 옆에 불과 몇 센티미터만 뻗어나가는 짧은 신호를 표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위성이나 기지국 이미지는 X자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다면 어떨까요? 러시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칩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서 여전히 유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국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됩니다. 유로펫넷, 유럽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T나 펠링크, 패트링크와 같은 대형 글로벌 검색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엄밀히 말해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 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는 어그리게이터, 아그레가토, 즉 정보 수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수많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다른 나라의 수의사가 해당 칩 번호를 국제 검색 시스템에 입력하면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칩이 어느 나라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나 직접적인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더라도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과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을 등록할 때 이러한 국제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 정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검색에 친화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것은 여행 중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재회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는 국경을 허물고 잃어버린 동물을 찾기 위한 단일화된 글로벌 검색 공간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세계 지도 위에 여러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로고들이 국제 검색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중앙 허브와 선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호자 본인의 책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최신 칩을 이식하고 최고의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마쳤다고 해도 만약 여러분이 단 하나의 단순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 모든 것은 쓸모없게 됩니다. 그 실수는 바로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는 것입니다. 보호소 통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이 삽입된 동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만 정작 반려동물의 프로필에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깜빡합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가 발견되어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스캐닝을 통해 주인의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호자의 프로필을 찾고 기재된 번호로 전화를 걸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메시지뿐입니다. 이메일을 보내도 오류와 함께 반송됩니다. 이로써 찾는 작업은 그대로 중단됩니다. 100% 집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던 고양이는 결국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보호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을 세우십시오. 연락처 정보, 즉 전화번호나 주소 혹은 성명의 변화가 생겼다면 심카드를 교체하거나 임대 계약을 맺은 후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이 과정은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5분이 언젠가 당신의 반려동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달력이 알림을 설정해 매년 한 번씩 데이터의 최신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책임은 수의사 진료실에서 칩을 삽입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려동물의 삶 전체에 걸쳐 이어집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슬프지만 교훈적인 애니메이션일 것입니다. 보호소 직원이 휴대폰을 든 채 어리둥절한 고양이를 바라보는데 휴대폰 화면에는 서비스가 중지된 번호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기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이 기술도 불과 30년 전에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였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현재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은 크게 몇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유망한 분야는 바로 생체 인식 칩 개발입니다. 이미 오늘날에도 단순한 식별번호 전송을 넘어 동물의 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활발하게 개발 및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의사는 모든 반려동물이 싫어하는 전통적인 천개 대신 스캐너를 동물의 목덜미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고양이의 천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일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래에는 당뇨병을 앓는 동물의 혈당 수치나 심박수 측정을 위한 센서 등 더 다양한 센서가 칩에 내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스마트 홈 시스템과의 통합입니다. 현재도 특정한 칩 번호를 가진 동물이 접근했을 때만 열리는 전용 고양이 문이 존재합니다. 이 덕분에 외부의 길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칩은 특정 동물에게 맞춰 계산된 양의 사료를 제공하는 자동 급식기나 스마트 급수기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료나 식단이 다른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울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칩은 단순한 식별 시스템을 넘어 건강 모니터링 및 반려동물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반려동물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양이가 스마트 급식기에 다가가면 칩을 스캔하고 맞춤형 사료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전망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크기지만 엄청난 이점을 가진 이 장치, 마이크로칩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GPS 추적기나 스파이 장치가 아니라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조력자라는 것을 확인했죠. 이것은 반려동물의 평생 디지털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라서 잃어버리거나 위조할 수 없습니다. 칩 삽입 시술은 빠르고 거의 통증이 없으며 매우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이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길 잃은 고양이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소유권 분쟁 발생 시 결정적인 법적 증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는 곧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보호자의 증표입니다. 칩, 스캐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이 모든 복잡한 시스템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아이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최대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반려묘 집사님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다른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이미 칩 등록을 마쳤나요? 칩 덕분에 반려동물을 찾게 된 경험이나 궁금한 점 혹은 고민되는 부분들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